안녕하십니까. 경향신문 구교현 기자입니다. 정치부 기자들이 모여 주요 정치인의 속내를 파헤치고 미래를 탐구하는 프로그램이죠. 인물비상구 27회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인물비상구의 터줏대감 이용욱 기자, 김진우 기자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진우 선배, 저 없는 동안에도 방송이 너무 수려하시던데요. 아닙니다. 저는 구 기자가 미치도록 그리웠습니다. 아니 이렇게 의자까지 흔들면서 격정적으로 지금 저한테 아니, 환대를 해주시는데 뭐 사실 거짓말이고요. 구 기자 없는 동안 이제 오윤혜 씨랑 처음 방송을 했는데 이 구 기자 빈자리를 느낄 틈이 없을 정도 진짜 영혼이 털려가지고. 근데 뭐 오윤혜 씨가 이제 사실 저희들이 얘기하는 게 뭐 사실 변변찮은 얘기인데 이런 걸 이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렇게 처음 듣는 얘기처럼 경청해 주시고 격려랑 뭐 가끔 질책도 해주셔가지고 뭐 진짜 네. 좋았습니다. 네. 저는 그 얘기를 하면서 가끔가다 이제 구 기자만 해도 오래 봤으니까 방송을 하다 긴장을 하다가도 잠시 그 이완이 되는 순간들이 있는데 아니, 그렇죠. 그게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어쩌다 한번 농담을 던졌는데 재미없다는 반응이 돌아오니까 이게 참 당황스럽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윤혜 씨가 그 가운데 앉아 있으니까 뭔가 윤활유 같은 느낌이 확실히 있고 남녀 성비도 좀 이렇게 조화로워가지고 앞으로도 이렇게 세 분 방송하시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 개인적으로 좀 해보긴 했거든요. 왜 고개를 왜 숙이세요? 근데 자꾸 지금 개인적으로만 하십시오. 지금. 알겠습니다. 오늘 인물비상구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새로 선출된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우선은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장동혁 의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장동혁 의원의 당선 이용욱 선배는 예상을 좀 하셨습니까? 처음에는 좀 이변이라고 생각했고요. 왜냐하면 여론조사도 앞섰고 사실 우리 그 방송에서도 이제 약간 장동혁이 점점 처지는 느낌으로 언론 보도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랬고 또 이제 어쨌든 장동혁 의원은 선수도 낮고 연륜이 아직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좀 아직은 어렵지 않겠나 했는데 좀 의외였고요. 그래서 이거를 저도 이제 좀 이게 왜 이겼을까 하고 물어봤는데 국민의힘 관계자 반응이 참 재밌었어요. 그 강성당원을 짠물당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짠물당원. 우리는 짠물당원밖에 안 남았다. 그리고 멀쩡한 당원들 투표 안 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짠물당원들이 전환길 뭐 이제 극우 유튜버 지지받고 뭐 윤석열 당선되면 내가 면회하겠다. 윤호개인 뭐 이런 사람 하니까 당연히 장동혁을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이제 장동혁이 하는 말이 장동혁 대표가 하는 말이 뭐 이제 대통령까지 만드시려고 지금 죄송합니다. 네, 장동혁 대표가 하는 말이 이제 반국가 세력 자유민주주의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김문수 후보에 대한 반감도 좀 있었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아직까지는 당의 친윤이 중심이고 또 그렇다고 또 김문수 후보가 그 친윤이 아닌 비윤의 지지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당에서 보면 지난번에 한덕수 총리하고 네. 단일화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김문수가 거짓말을 했다. 이게 이제 친윤들의 정서고 또 비윤들도 김문수가 한덕수보다 경쟁력이 좀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김문수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 이런 것들이 다 섞여가지고 네. 김문수 후보가 예상외에 패배를 당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송에도 나왔지만 뭐 너 한동훈 찍을래 아니면 뭐 공천 줄래 전환길 줄래 하니까 이제 한동훈을 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그 대선 전까지만 해도 이제 그 탄핵하고 대선 과정에서 아주 비정상이었는데 이번 선거를 치면서 아주 비정상에서 살짝 덜 비정상으로 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패인의 원인이다. 네. 이 말은 곧 국민의힘이 정상이 아니다는 이제 증거겠죠. 아니 정말로 이제 매일 방송을 정치 방송을 하시는 분들도 이번에 결과를 못 맞추신 분들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도 당일에 오전 10시에 이제 국민의힘 발표인데 그 직전에 MBC 시선 집중에 나갔나 봐요. 거기서 호기롭게 김문수 된다고 얘기했는데 바로 이제 장동혁 돼가지고 굉장히 명부했다고 하던데 우리 김준호 선배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사실 그 결선 하루 전날 후배한테 물어봤더니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그랬구나. 장동혁 그 집결하는 기세가 지금 장난이 아니다. 근데 이번에 공개된 거 보면 사실 경선 1차 때도 장동혁 후보가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1등이었어요. 그리고 그걸 보면 이제 결선에서 보면 김문수 후보가 어떻게 보면 이 찬탄파라는 적용태 안철수 후보 표를 그만큼 끌어오지 못했다는 걸 보여준 거고 거꾸로 장동혁 후보는 이제 더 강성당원들을 어떻게 보면 뭐 연끌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이용욱 기자 딱 적합한 말을 하던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국힘 당원들이 이제 짠물화된 상황에서 이 연끌 전략이 좀 통했던 것 같고 한 가지 좀 덧붙이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당직자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결선을 한 사람들이 반탄파다.
그래서 뭐 반탈받을 거 굳이 왜 김문수 찍냐. 그냥 당 제대로 망하려면 그냥 장동혁 찍는 게 낫겠다라고 그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 네. 그 정도까지 했을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 짠무라와 연끌 전략으로 요약이 되는 선거가 아닐까 좀 싶은데 여하간 장동혁 체제가 들어서면서 윤건희와 국민의힘은 멀어질래야 멀어질 수 없는 어떻게 보면은 면회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이런 양태로 흐르는 것 같습니다. 이용 선배. 네, 그래서 제가 저도 좀 개그 좀 쳐보려고 국민의힘의 지금 현 상황 노래 두 개가 딱 적합한 것 노래 같아요. 두 개요? 네. 네. 장송곡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이구 어이구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좀 요새 무리를 일으키긴 했지만 싸이의 새 완전히 새됐다. 야, 장송곡의 새가 생각난다.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제가 당직자들 뭐 이제 관계자들 이제 요번에 이제 취재를 하면서 다시 연락들을 좀 하고 있는데 다들 미래가 이제 암울하고 이 지방선거까지는 답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말로 들었냐면 아마 이 체제로는 장동혁 대표 체제로는 지방선거 못 치를 거다. 아마 우리 지방선거는 비대위로 치르지 않을까 이렇게. 중간에 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어떤 합니다. 계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본인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지방선거를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굉장히 열렬히 준비하겠다라는 각오인 것 같긴 하던데 여하간 장동혁 대표가 이제 초반에 잡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은 전당대회 내내 그 쉽게 얘기해 찬탄파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공개 결전, 일전을 하겠다 이런 선포를 해놓은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뭐 내부 총질을 하는 세력하고 함께 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게 뭐 당장 이제 어떻게 보면 장동혁 체제 첫날부터 이제 조경태 그 후보였던 조경태 의원하고 뭐 서로 이제 공방을 주고 받았고 그리고 뭐 이 윤석열 면회하는 것도 지금 벌써부터 이제 뭐 당에서 약간 좀 그렇죠. 시끄럽잖아요. 그리고 뭐 이제 뭐 한동훈 관련이 당원 게시판 조사해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약간 이제 지금 벌써부터 이제 당내 균열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긴 하는데 다만 뭐 이용욱 기자도 그 전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이 국민의힘이 이제 그 정도까지 이제 흔히 말하는 일가에서 얘기하는 분당까지 갈지는 이제 좀 회의적이죠. 이게 기본적으로 이 당 자체가 뭐 이 찬대 나가서 견디는 걸 되게 힘들어하고 그 다음에 이 어떻게 보면 이 바깥에서 찬바람 받는데도 좋지 않고 이 국민의힘이라는 이 플랫폼을 가지지 않고 나가가지고 과연 이제 생존할 수 있느냐 이거는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어떻게 보면 바른정당 사례가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한동훈 전 대표 측도 뭐 남아가지고 뭐 당원 배가 운동 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찬탄파든 반탄파든 남아가지고 서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냐면 내부 권력 투쟁 계속하면서 이제 뭐 불편한 동거가 계속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분당을 안 하고 남아 있어도 지방선거를 치르고 크게 폭망한다. 이렇게 되면 지방선거 여당이 압승으로 끝날 경우에 그러면 국회 권력, 지방 권력 모든 걸 여당이 갖게 되면 정말로 국민의힘은 다음 선거 더 힘들어질 것 같은데요. 더 힘들 것도 없어요. 이제 더 망할 때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그냥 정리하면 쫓겨나면 쫓겨났지 제발로 걸어나가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한동훈 이거 제가 나중에 사과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한동훈 전 대표가 만약에 이제 당원 게시판 문제로 뭐 나가라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쫓겨나잖아요. 그럼 막 한동훈 나를 따르라 하면 누가 나갈 것 같으세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도 안 나갈 겁니다. 거의. 나갈 수도 없죠 국회의원들이. 예. 국회의원 비례가 많아서. 비례 예. 아니더라도 뭐 그러니까 현역 의원이라도 일단 너 출당시켜줄게 하면은 비례라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아마 출당시켜준다고 해도 괜찮아 여기 있을게 이럴 겁니다. 아마 대부분은. 그리고 원외 인사들도 좀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다음에 출마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쫓겨나지 않는 한 나갈 사람들이 아니고 제가 늘 하는 말 죽을 때도 줄 서서 죽는 종자들이기 때문에 뭐 그럴 일은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민주당 쪽을 오래 출입한 기자들하고 국민의힘 쪽을 오래 출입한 기자들이 이 사안을 보는 눈이 달라요. 제가 이 두 가지를 다 해봤기 때문에 제가 국민의힘 열린우리당을 출입하다가 국민의힘 옮겨서 제일 처음에 한 달 동안 많이 했던 실수가 되게 어떤 사건이 터지면 되게 사안을 다이나믹하게 보고 전국 기사를 굉장히 막 요동칠 것처럼 썼는데 그게 사실은 맞지가 않았어요. 근데 한 달에서 두 달 지나면서 깨달은 거지. 아 여기는 완전히 다른 동네구나. 그리고 그대로 그런 시각에서 보면 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분당 아마 평론가분 나오시는 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계열 평론가들은 민주당 오래 하신 분들은 분당되고 뭐 난리 날 것이다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보수 쪽 평론가들 당장 장성철 평론가한테 물어보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할 거예요. 맞아요. 아마. 네. 그래서 저는 별로 희박하다고 봅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쫓겨날 가능성은 있죠. 아니 결국은 근데 그 장동혁발 그 공세를 얼마나 친한계 등등이 버텨낼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수위가 높은 형태의 공격을 예고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저는 장동혁 그 대표에 대해서 좀 설명하는 키워드가
그 판사 같지 않은 사람이라는 키워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장동혁 의원을 판사실부터 만났습니다. 그때 장동혁 의원과 여러 자리를 함께 하면서 아, 이분은 판사 같지 않은데라는 생각을 좀 솔직히 했어요. 그러니까 판사다움이란 게 뭔지 모르겠지만은 조금 더 유쾌하고 활동적이고 자기 얘기도 스스럼 없이 하는 그런 속성을 가졌기 때문에 정치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로 그 예언대로 정치인이 됐고 그 이후에 그에게서는 정치인이 된 장동혁에게서 역시나 판사다움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공정함, 기계적인 중립 이런 것 따위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친한계가 버틸 수 있으려면은 그에게 판사다움이 남아 있다고 한다면은 중립을 조금이라도 지켜준다고 한다면은 버틸 수 있겠지만 굉장히 극악한 복수국이 시작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상황인데 그 중심에는 아마도 그의 선거를 열심히 도왔던 전환기 씨가 있지 않을까 싶은 것이고 벌써부터 전환기 씨가 좀 당직을 맡는다거나 내년에 지방선거에 대구시장 후보로 출마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뭐 전환기 씨 지난번 보니까 뭐 미국 가기도 하고 이번에 뭐저 김문수 후보한테 뭐 당장 사퇴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지난번에는 뭐 저기 당에서 이렇게 김문수 후보가 농성할 때 가가지고 또 뭐 사실 뭐 오해라고 장동혁 후보 지지하는 게 아니라는 식으로 하더니 벌써부터 이제 당에다가 자신의 발언을 뭐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는 있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대표가 지명할 수 있는 최고위원이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뭐 전환기 씨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장동혁 대표 측에서는 뭐 일단 선을 긋고 있고 전환기 씨도 보니까 자기가 뭐 하는 그 유튜브인가요? 거기 나와가지고 맞아요. 네. 뭐 자기는 뭐 어떤 자리도 원하지 않고 평당으로서 일하겠다고 발탁 가능성을 일축했는데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이제 사실 이번 전대가 이른바 전시로 대표되는 극우 유튜버 내지는 이제 아스팔트 보수 세력들이 당을 사실상 접수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전대였잖아요. 그래서 전환길 씨는 뭐 굳이 최고위원이 안 되더라도 계속 스피커로서 떠들면서 당에다가 뭐 일정 정도 영향력을 행사를 할 수 있는 거고 국힘 내부에서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왜 전환길이 안 되냐. 더불어민주당의 김호준 같은 유튜버가 지금 당에다가 영향력 행사하는데 있는데. 우리도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되냐는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야, 근데 전환길이라는 게 사람이 저는 이렇게 영향력 있게 빠른 시간 안에 올라올 거라 생각을 못 했는데 우리 이용섭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정신이 아니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처음에는 뭐 역사 강사라고 해서 이제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가 찾아봤더니 상당히 유명했던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했는지는 솔직히 저도 모르겠으나 과연 이거로 멈출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요새 제가 지난번 우리 인물비상국 구기현 기자 없을 때 대구시장 대결을 얘기하면서 김재원과 이제 이진숙 빌런의 대결이 될 거라고 했는데 지금 들려오는 말은 대구시장에 이제 전환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김세원이 그래서, 빠지고 갑자기. 네. 근데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워낙 말이 안 되는 당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짠물당원만 남은 상황에서 만에 하나 전환길이 결심하면은 없는 얘기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근데 과연 그만한 그 어떤 정치력과 그 내공을 갖췄는지는 좀 의문이 굉장히 회의적이죠. 정확히 말하면. 그런데 정치라는 게 훅 휩쓸려서 가는 거니까 뭐 충분히 뭐 다른 자리를 노릴 수도 있다고 봐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장동혁 대표의 선택인데 본인이 이제 세게 뭐 전환기를 감싸고 그랬는데 본인도 이제 당 대표하면서 어느 선까지 물러나야 된다는 그렇죠. 생각은 분명히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던져놨어. 그래 수습을 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 뭐냐면 짠물당원들이 꽉 잡고 있어서 전환길한테 잘못했다가는 본인이 내상을 입어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 굉장히 딜레마일 텐데 그 딜레마를 이제 장동혁 대표가 자기 중심을 갖고 자기 평소 생각들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면 전환길 앞날이 좀 이렇게 상식적으로 갈 수도 있고 장동혁 대표가 저는 정치력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지금 자기가 약속한 대로 끌려가면 진짜 대구시장 전환길 될 수 있죠. 정말로 이제 저 장동혁 대표 가까운 사람한테 들어봤더니 본인 뭐 스스로는 아마도 이제 하루에 1도씩 좀 바꿔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긴 하던데 그 1도씩 바뀌는 흐름들을 언제까지 우리 국민들이나 허용해 줄지가 이제 관건일 것 같고 일단 장동혁 대표와 함께 이제 선출된 인물 같은 경우에는 1등 최고위원, 수석 최고위원은 그 방송인 출신, 언론인 출신이죠. 신동욱 의원이 됐는데 이분이 어떤 분입니까?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방송 앵커로 유명한 분이죠. 초선 의원이고요. 경북 상주 출신인데 이 서울대 뭐 나온 분이긴 한데 방송 앵커 때는 보면 좀 덜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의원 되고 난 들은 TK 사투리가 막 나오시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SBS에서 앵커 한 7년 4개월 동안 앵커 하면서 이제 사내 뭐 최고 기록 깼고 그다음에 이
2017년인가요? TV조선으로 사실상 영입돼가지고 가가지고 문재인 정부 때. 거기서도 사실 이제 뭐 오랫동안 앵커를 했고 그때 이제 TV에서 이제 앵커의 시선이라는 코너 통해 가지고 이제 이른바 윤석열에 대한 용비어 청가를 부른 거 아니냐라는 좀 비판을 좀 받은 게 검찰청장 그만두고 윤석열이 대선 후보 나올 때 그 앵커의 시선 제목이 범이 내려온답니다. 뭐 이거만 보면 무슨 내용인지 아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대통령 됐을 때도 이제 뭐 윤석열한테 했던 이야기가 뭐 공은 아랫 사람한테 돌리고 책임은 스스로 떠안는다. 전문적인 국정 분야는 전문가에게 맡긴다. 불리한 일이 터져도 침묵의 장막 뒤에 숨지 않는다. 라고 주문을 했는데 지금 완전 윤석열이 거꾸로 이야기를 했죠.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그 기자 생활을 31년간 했기 때문에 이분이 정치에 어떻게 입문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진 분들이 물론 이런 여러 가지 찬사 속에서 들어왔겠지만은 어떤 계기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기는 있습니다. 뭐 모르겠고 일단 이랬대요. 국민의힘 내에서 어쨌든 경북 TK고 언론인들 많이 영입돼서 들어가거든요. 근데 경력이 화려하잖아요. 그래서 이 양반 고향이 이제 경북 상주인데 상주 네. 국회의원 임이자 의원이에요. 그래서 이 임이자 의원이 이 사람이 들어오기 전부터 이제 노심초사를 했다는 거예요. 쟤 오면 어떡하나. 밀려날까 봐 혹시나.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들은 썰인데 직접 만나서 돌직구로 물어봤다는 거예요. 당신 상주에 나올 거냐. 그때만 해도 자기는 정치를 할 생각은 없고 만약 하게 되더라도 굳이 하면 수도권으로 나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고 또 하나는 그 언론계 이제 어쨌든 제가 보면 언론계에서 특히 앵커했던 사람들 중에 욕심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얼굴이 많이 팔리고 그러니까 오히려 안 하는 게 이상할 지경인 것 같아. 가끔 보면 뭐 손석희 씨 같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죠. 네. 그 이제 어중간한 앵커들은 아무튼 방송을 다 꿈을 꾸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얼굴도 알려지고 뭐 어쨌든 SBS 최장수 앵커니까 맞습니다. 그 자체가 본인이 제가 보기에는 정치의 꿈을 가지고 계속 그 저는 앵커 멘트 하는 게 상당히 좀 정치적인 사람들을 보면 이분은 다른 생각을 하나 이런 사람들이 좀 있었는데 이 사람도 좀 그런 축에 들었었고요. 그래서 아마 선거 때 되면 국민의힘 자체가 약간 그 기득권 세력들 영입을 합니다. 뭐 법조인이라든가 아니면 언론인은 보수 언론이나 이제 방송국에 그 이름난 사람들을 영입하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경향성에 맞춰서 봤을 때는 충분히 이제 영입 후보가 됐을 것 같고요. 김준우 기자가 얘기했듯이 그 앵커 브리핑하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얼마나 자기 PR을 했기 때문에. 자기 PR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고 다만 이제 이분이 그 영입되는 과정에서 찌라시가 뭐 여의도에 돌았는데 제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되게 엄해했었나 봐요. 후배들한테 좀 가혹했다. 그랬구나. 그런 네. 얘기가 좀 돌았답니다. 저도 이제 그 동료 SBS 기자한테 좀 어떤 분인지 물어봤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경북 상주라는 정체성은 있었지만 기자이기 때문에 본인의 정치적 지향을 SBS 다닐 때는 적어도 크게 밝힌 바는 없었다는 얘기가 좀 있고 다만 이분이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TV조선으로 간 거는 아마도 이제 그 인사를 하면서 보직 부장을 국제부장을 하다가 아마 옮겨올 기억을 하는데 그 동기들에 비해 가지고 이렇게 괜찮은 자리를 받지 못했다라는 권력 투쟁에서 뭔가 밀렸다 이런 식의 판단을 하게 되면서 뭔가 결심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내부의 관측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때 TV조선으로 이직을 해가지고 본인의 정치 색깔을 한껏 드러냈던 경험이 있었다라는 게 주변의 준평인 것 같은데 여간 신동욱 그 최고위원 얘기하면 빼놓을 수 없는 얘기가 비상계엄 당일에 이분이 국회 본회의장에 있었다면서요? 그렇죠. 그 당시 이제 이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뭐 이미자 아까 뭐 이용 기자 얘기했던 정의용, 조지현, 김대식, 신동욱 의원이 이제 그 비상계엄 해제 요구 표결한 그러니까 요구 결의안 표결 직전에 국회에 있었는데 그 표결할 때는 국회를 떠난 것으로 확인돼가지고 좀 논란이 있었죠. 이거 의도적으로 이제 여당 원내 지도부들이 이 결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일각에서는 이제 신 의원이 당시 이제 뭐 이게 본회의 직전에 보면 이렇게 누군가 통화를 이렇게 하고 있는 장면이 포착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 당시 뭐 윤석열이 이제 의결 종족수 물어보고 해서 이제 의결 종족수 150명 안 된다는 정보를 준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는데 본인은 그게 아니고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전화해가지고 지금 본회의장으로 오는 게 좋겠다. 이제 이런 뭐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중에 괜히 우리 뭐 이제 말 나올 것 같다라고 했다라고 하고. 근데 다만 이제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분이 이제 언론인 출신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국회의원이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당시 이제 불법 비상계엄 포고령에 보면 1번이 이제 국회 및 정당 정치활동 금지. 맞아요. 네. 2번이 언론 통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그 상황에서
심지어 국회 본회의장이 있었는데 안 하고 나왔다는 거는 사실 이 언론인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과연 책임을 다했느냐라는 이런 의문이 따라붙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요. 비상계엄 해제 표결 참여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본인의 변수대로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그 해제 표결에 참여를 하는 게 맞아 보이고 김준 선배가 누차 강조한 것처럼 그분은 그냥 정치인이 아니고 언론인 출신 정치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뭐 사투리가 점점 세진다 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다니다 보니까 이제 본인 경북 상주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구의 정체성이 좀 더 이제 들어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그래서 격가지 얘기인데 이제 아까 얘기해서 잠깐 생각나서 하는 얘기인데 제가 이제 한나라당을 출입하게 될 때 저는 이제 영남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기자들도 고향이 이제 대구나 이런 사람들이 안 쓰다가 점점 사투리를 많이 써요. 거기 가면. 정치부에 동화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자기들 왜냐하면 대구라고 하면 일단 취재가 좀 잘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약간 일부러 더 쓰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을 내 흉내 내고 싶었어. 근데 우리 집안에 그쪽 사람이 없어가지고 흉내가 안 되죠. 안 내지고. 근데 제가 아는 선배 중에 진짜 점점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좀 받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도 이제 자기가 아마 점점 더 앵커할 때 안 쓰던 말들을 점점 쓰겠죠. 왜냐하면 그게 지역에서 아니 뭐 당에서도 좀 친숙하게 들리고 하면 절대 다수니까 뭐 그러면서 본인도 모르게 그쪽으로 좀 이렇게 점점 동화된 게 아닌가.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이런 행세 이런 그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본인이 대통령 개헌 뭐 정당하거나 탄핵에 반대하고 이런 얘기를 하려면 본인이 미치지 않고서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을 세뇌한 게 아닌가. 언론인이라기보다 언론 내가 니들 선배인데 너네들 그러면 안 돼 하고 이제 스스로 좀 세뇌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하면서 빼먹은 건데 김준우 기자가 이제 앵커 브리핑 얘기했는데 우리 SBS의 그 유명한 보도 있잖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 맞아요. 논두렁식에 네. 그때 앵커였다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뭐 이분이 보도한 건 아니지만 네. 그때 그 보도 참 지금까지 두고두고 회자되는 보도인데 그때도 이제 앵커였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여하간 다 이제 그런 경과들을 지나가지고 이번 전당대회에서 수석 최고위원이 됐다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그 적어도 짠물 당원들 사이에서는 매력이 있었다는 건데 이분의 어떤 부분이 그렇게 어필이 됐을까요? 뭐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경력을 보면 이제 앵커를 오래 했고 그리고 이제 이른바 뭐 보수 성향 사람들이 많이 보는 TV조선 앵커까지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당에서 원내수석 대변인이나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인지도가 보수 진영 내에서 되게 높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이야기는 있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반탄파 이른바 이제 윤석열 탄핵 반대하는 반탄파로 분류되긴 하지만 아주 강성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당시 이제 전대 때 보면 극우 보수 유튜버들이 무슨 토론회 명목으로 사실 후보들 이제 면접하잖아요. 그때 보면 다 갔는데 이 사람 안 갔거든요. 적어도 그 정도의 약간 뭐 표현 이상하지만 밸런스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건 했고 그래서 이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래도 최고위원 몫으로 원내가 한 명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최고위원 후보들 중에 원내가 딱 이 신동욱 의원 한 명뿐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그 신동욱 의원한테 이 이른바 의원들이 사실 이 전당대회 때 보면 사실 뭐 오더 내려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근데 장동혁 그다음 최고위원은 누구 할 때 그 최고위원에 신동욱을 넣으라는 오더를 많이 내렸다는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아 그런 상황인 거고 그럼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언론인 선배인 신동욱 최고위원을 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 저는 이제 뭐 본 적이 없고요. 그러니까 제가 들은 얘기는 되게 젠틀하대요. 젠틀하고 부드러운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분이 이제 정치권에 뛰어들었을 때 그 도는 얘기는 굉장히 후배들한테 과거 엄했다 이런 얘기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냥 뭐 기자들 사이는 모르겠고 김진우 기자가 한 거 덧붙여서 얘기를 하면 제가 그 만약에 국민의힘 뭐 이제 관계 뽑는 당원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자기들이 아무리 미친 당이고 그래도 이 당이 얼굴인데 세우는데 경력들이 다 일천하잖아요. 판사 출신 대표 말고는 나머지는 다 어디서 모아본 사람이지 모르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뭐 민주당 출신이거나 그러니까 그 중에서 제일 멀쩡해 보이는 사람을 꼽았겠죠. 일단 중후하고 외모도 뭐 멀끔하고 인지도 뭐 100%. 네. 당연히 그쪽으로 손이 가지 않았겠습니까? 거기다 우리 생각에 또 맞는 말을 해주고 적당해져서 우리를 좀 덜 미친 사람으로 보이게 해주는 그런 분칠하는 측면이 좀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뭐 되게
예상되는 아주 높은 득표수를 얻을 수 있는 후보였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말씀대로 그 신동욱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SBS와 TV조선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자기 홍보가 잘 된 사람이기 때문에 인지도는 그야말로 최고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물론 대변인도 했다고는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2등 최고위원 된 김민수 전 최고위원 전 최고위원이 아니죠. 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분인지 잘 몰랐거든요. 어떤 분입니까? 보니까 뭐 부산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서울에서 또 뭐 초중 졸업하고 또 이제 96년에 분당으로 이사해서 거기서 계속 오래 살아서 본인 뭐 홈페이지 있는데 보면 분당 토박이라는 걸 되게 강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나중에 이제 뭐 출마도 그쪽으로서 했고. 근데 이분 보니까 뭐 대학생 시절에 뭐 태원 BMC라는 회사를 창업해가지고 이후에 뭐 한국창업진흥협회 회장 뭐 또 영입하는 하긴 했는데 이 태원 BMC라는 게 어떤 회사인지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뭐 건물 관리, 뭐 시설물 유지, 그렇군요. 경비 네. 영역 등을 하는 업체인데 뭐 약간 이 회사가 정확히 어떤 회사인지는 잘 모르겠고 다만 이제 이걸 어떻게 보면 되게 20년 정도 하면서 키워가지고 이 김민수 최고위원이 재산이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지금 이번에 뭐 최고위원 되니까 뭐 인터넷에 좀 짤로 돌고 있는 게 보니까 뭐 2005년 때 유재석이 진행하는 해피투게더인가 거기에 지금 이제 현대가 며느리 된 그 노현정 아나운서 초등학교 친구로 나왔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지금 보시면 뭐 약간 2대8 가름하고 약간 이게 정장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당시에 딱 보면 약간 머리 이렇게 갈색으로 물들이고 그 목걸이도 하고 그러면서 근데 언변은 되게 좋더라고요. 아, 언변은 근데 이게 좋았고 청년 창업가로는 좀 보이지 않는 모습은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모습에 대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정치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외향들이 있죠. 이용 선배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아까 우리끼리 미리 들어오기 전에 얘기를 했는데 저는 보자마자 제가 이제 2000년도에 한나라당을 출입했거든요. 근데 그분을 보자마자 떠오르는 몇 얼굴들이 있었어요. 얼굴들이요, 여러 개? 전형적인 얼굴이죠. 그러니까 약간 김준우 기자가 얘기했지만 2대8 가르마에 왠지 모르지만 그분들도 다 눈이 좀 크고 부리부리하고 느끼해요. 그래서 얼굴에 뭐 바른 것처럼 얼굴에 광나고 그래서 전혀 포마드 발라가지고 올백으로 넘겨서 2대8로 이렇게 하고요. 네. 거의 전형적이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아 저분은 국민의힘 그 근처에서 어슬렁거리는 약간 원외인사 느낌이 좀 났고 의원이 되면 좀 약간 머리 스타일이 또 바뀝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그래서 그렇군요. 언젠가 또 바뀔 수도 있겠죠. 그리고 네. 또 하나 이제 들은 거는 이분이 나경원 의원 선거 때마다 나와가지고 뭐 대변인을 하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아. 당에서는 나경원 퀴즈로 불린답니다. 나경원 퀴즈로 불린다. 네, 네. 이건 공식적으로 불리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경원 대변인 그리고 또 이제 유명한 게 애가 5이다. 그래서 다 다둥이 아빠. 아니 애가 5명이요? 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분당 같이 좋은 데를 받았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다둥이 아빠잖아 이런 반응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애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자식을 많이 낳으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만큼 이제 사실 정치권에서 무슨 공천을 받고 특히 이 분당을 같은 데서 공천을 받기엔 사실 국민의힘 같이 엘리트 집단에서 경력이 좀 일천하기는 해요. 그래서 좀 의아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뭐 요즘 같은 시절이니까 국민의힘에서 예전 같으면 아마 받기가 쉽지 네.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나경원과 다둥이 이런 키워드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이분이 올해 1월에도 보니까 국민의힘 대변인에 임명이 됐다가 돌연 이렇게 그 취소가 된 것인지 아니면 본인 스스로 들어오고 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오래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권영세 비대위원장 시절에 이제 대변인 임명했는데 한 대여섯 시간 만에 이제 그만뒀죠. 이제 그 당시에 이 극우 유튜브 채널 고성국 TV 나와가지고 윤석열 불법 개입 옹호한 게 이제 알려져가지고 이때 방송에서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뭐 윤석열 계엄으로 한 방을 보여주셨다. 과천 상륙 작전이다. 선관위 작전 상륙이다. 상륙 작전이라고 말을 해가지고 이 발언이 논란되니까 이 사람이 당에 부담이 되면 미련 없이 뭐 사퇴한다. 제대로 싸우겠다라고 밝히면서 대변인에서 물러났는데 자기 발언에 대한 사과는 절대로 안 했어요. 야 그랬구나.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뒤에도 계속 비슷한 주장을 했죠. 그리고 그때부터 좀 더 자유롭게 진짜 이 제대로 싸우겠다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나면서 유튜브에서 계속 활동하는 거죠. 아니 근데 국민의힘에서 불과 이제 오래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과천 상륙 작전 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 이게 문제가 돼서 스스로 대변인 물러났던 사람이 불과 이제 7개월 만에 전당대회 나와가지고 버젓이 최고위원 나오고 2등 최고위원 한다는 게 이게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장송옥이 울리는 거고요.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저는 그 장동혁 대표가 속내는 어떤 마음인지 모르지만 지금 장동혁 대표나 뭐 신동욱 최고위원은 사실상 좀 말은 좀 그래도 좀 심하지 않죠? 아니면 네. 김민수 대변 이런 분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지금 국민의힘이 관뚜껑에 들어가 있는데 저 밖에 자기가 직접 박을 수는 없으니까 못 좀 박아줘 막 이런 지금 행태. 그래서
자기들 정치적 이익에 따라 그 국민의힘이라는 보수 정당을 점점 사지로 몰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더 좀 한심한 건 이런 거를 대해서 굉장히 한심해하고 이래도 되나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당에. 근데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아까 말씀드렸지만 웰빙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망하면 결국 우리한테 다시 표가 기회가 돌아오겠지. 그러니까 예전에 왜 윤상현 의원이 그랬잖아요. 1년만 지나면 잊어버려. 야,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상당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한심한 집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최고위원 당선 후에 본인의 SNS에 한다는 말이 우리 대통령님 뵙고 여러분의 마음을 전하겠다. 결국은 이제 장동혁 그 대표가 누차했던 그 면회 약속을 본인도 지키겠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데 사실 저희도 이제 정치부를 이게 출입하고 이렇게 현상들을 보지만은 꿋꿋한 이 마음이 좀 이해가 좀 안 갑니다.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를 뽑아준 이 강성 지지층한테 뭐 첫날부터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이번에 뭐 아까 잠깐만 이야기 나왔지만 신임 지도부가 첫 최고위원 할 때도 보니까 이 뭐 오히려 장동혁 대표는 약간 이 톤을 좀 조정을 하더라고요. 톤다운하고 나왔어요. 이래로 가자라고 보니까. 이렇게 네, 하는데 그러니까, 뭐 바로 네. 김윤수 최고위원이 뭐 이재명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뭐 굴욕적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윤건희에 대해서 정치 보복 중단해라. 그다음에 이 저기 한동훈 전 대표 관련해서 당원 게시판 조사해야 된다는 식으로 치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까 뭐 잠깐 이해를 이야기했지만 이분이 보면 성남시장에 출마했다가 당 중진한테 그 신상진 전 시장한테 밀려가지고 경선에 탈락하고 그다음에 2024년인가요? 그때도 이 분당 다시 재도전했다가 김은혜 의원이 오면서 밀려나요. 야, 그랬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자기 활로를 뚫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유튜브 채널이라는 걸 본인이 이제 포지셔닝 한 거죠. 여기서 이제 강성으로 좀 나가가지고 흔히 말하는 아까 말했던 짠물 당원들한테 자기 존재를 좀 어필해야 되겠다. 네. 그렇게 됐으니까 이번에 뭐 바로 이제 그런 강성 발언들 내놓는 거고 어찌 보면 이게 이제 장동영 대표는 당 대표가 됐으니까 조금 이렇게 약간 가운데로 좀 가려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분은 어떻게 보면 김윤수 최고 같은 사람이 계속 이제 오른쪽으로 끌어당기는 역할을 계속 하겠죠. 그렇겠죠. 네. 그 김준우 기자가 지금 밀렸다는 얘기를 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생각이 좀 난 건데 이 사람이 이제 중간에 2020년도에 한번 22년도에 그 당협위원장에서 밀려요. 그때 국민의힘 대표가 이준석 네, 대표였습니다. 그랬군요. 네. 이준석 대표가 누구를 거기다 내리꽂았냐면 정미경 전 의원, 자기하고 가까웠죠. 그때 내리꽂아가지고 더 한이 맺힌 거예요. 근데 사실 그때 이준석 전 대표 측 반응이 뭐였냐면 그래도 분당인데 좀 급이 좀 낮지 않냐 이런 반응이었는데 사실 정미경 전 의원도 할 말은 없어요. 왜냐하면 서초갑인가 갔다가 당협위원장 떨어지고 일로 온 거거든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네. 본인도 명분이 없어. 그래서 그때 이제 이준석하고 가장 앙숙인 정진석 비서실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당협 쇼핑하냐 뭐 이런 비판을 받을 정도로. 그래서 그때 이제 김민수 대변인은 이준석하고 이제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줄기차게 공격을 하는데 이제 대변인을 했었어요. 김기현 대표 때. 그래서 네. 뭐라고 그랬냐면 이준석이 나가면 당 지지율이 3-4% 오른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뭐 배신의 아이콘이다. 그리고 그 나를 비판한 건 도저히 용납 못하겠다는 자세면 남을 비판할 자격도 없다. 하면서 이제 이준석을 줄창 깝니다. 그리고 어느 유튜브 채널에서 와서 한판 붙자 뭐 거의 그런 식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이준석 의원은 또 이준석 대표는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대체로 대응을 안 해요. 뭐 그럴 수도 뭐 급이 있지. 아니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다가 이제 네. 한 번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이뇨한 혁신위 시절에 이뇨한 혁신위에서 그 당 대사면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 그때 또 이제 뭐라고 하냐면 안철수, 김민수 같이 정신 나간 사람들부터 정리하고 시작해라. 뭐 이런 얘기를 이준석이 한번 친 적은 있습니다. 정신 네. 나간 사람이라고. 그래서 요 포인트를 보면 생각이 난 건 지금 이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준석 개혁신당과 뭐 이제 국민의힘의 뭐 맞아요. 연합 공천이 네. 합당 가능성 같은 게 거론되는데 김민수 때문에라도 어렵다. 최고가 버티고 있으면 이게 쉽지 않겠구나. 이런 네. 정치적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봤어요. 그 적절한 포인트가 아닐 수가 없는데 그 다음에 또 이제 최고위원 인선 중에서 저는 이분이 사실 눈여겨 보였는데 당연히 김재원 최고위원 이분은 그냥 뭐 직업 최고위원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아, 제가 들은 건 상습 최고위원. 상습 최고위원이다. 네. 그리고 제가 이거 정말 여러 사람한테 들었는데요. 국민의힘에서 이랬대요. 야, 저 최고위원 선거 출마를 3선 이하로 3번 이하로 제한해야 되는 건 아니냐. 아 김재원 보면서 네. 아니 김재원 때문에 최고위원 출마를 3번 이하로 제한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고 실제로 제가 여러 곳에서 들었습니다. 야 그럴 정도로. 네, 그래서 기왕 나온 김에 내친 김에 얘기를 해보면 이분이 자꾸 최고위원 출마한 이유는 우리 다 알잖아요. 이게 본인이 사실 되게 머리도 좋고 꾀돌이고 전략가 맞아요. 근데 이제 자기 입속 챙기고 약삭 빠르다 보니까 자기 편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제가 국민의힘을 아주 깊숙이 취재한 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본인 살기를 스스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최고위원이 돼서 내 공천은 내가 스스로 한번 해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한 것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최고위원 출마가 뭐 국민의힘을 살리겠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대구시장에 나가야겠다 이런 아주 명료한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지신 분이죠. 네. 아니 근데 이분도 보니까 행정고시랑 사법고시 이관왕이던데 우리 장동혁 대표도 행정고시와 사법고시 이관왕인데 많은 분들이 시험이란 게 어떤 제도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도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아니 뭐 재밌게 드는데 원희룡 전 장관도 뭐 제주가 나온 수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 이거 그냥 즉흥적으로 생각난 건데 이분이 예전에 국정원 개혁 이거 협상할 때 국민의힘 대표로 나와서 뭐 해요. 아니 그 당시 이제 새누리당. 근데 네. 그때 반대편에 있던 의원이 저랑 가까운 의원이었어요. 주제 보시면 나오는데 밤에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그러니 어떡하지? 그랬더니 아 저놈 이거 보통 놈 아니라고 그러면서 김재원이? 꾀돌이라고 그러더니 진짜 판판이 당하시더라고 보니까. 아 그랬구나. 네, 그래서 보통 사람은 아니죠. 그래서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이제 대선 후보 시절에 룰 협상도 김재원 의원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머리, 특히 잔머리에는 정말 대단한 분이 아니 이번에 아닐 수 뭐 없다. 김문수 후보가 이제 한덕수 후보랑 이제 단일화 협상할 때 끝까지 그 한덕수 그 발언했던 거 물고 늘어지면서 이제 버티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뒤에서 조종한 게 사실상 뭐 김재원 그 최고라는 소리 이거 뭐 정설 아닙니까? 사실 협상단으로 참가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민주 진영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이 사실은 윤석열 때문에 그 보수 진영에 있는 정치적인 얼굴 마담들이 굉장히 무식하고 멍청하고 전략도 없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오산일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은 적어도 장동혁 대표라든가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분들은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꽤가 많은 분들이어가지고 윤석열하고는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그냥 그 반사적으로 윤석열 같은 사람과 상대한다고 덤볐다가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점을 늘 가슴에 유념은 해야 됩니다. 이게 협상에서 실제로 그런 경험을 했다는 분들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면은. 근데 다만 이제 김재원 최고가 국민의힘 최고위에서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할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재원 의원을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최고위원을. 아마 제가 그때 유튜브에서 장성철 소장이 그랬나? 뭐 하이에나 같은 사람이라고 혼자 본인이 자업자득인데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일화 중에 하나가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이제 청와대 출입할 때 정무수석으로 뒤에 왔었어요. 네, 왔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탄핵 직전까지 갔잖아요. 그때 그래서 우병우 민정수석이라고 기억하시죠? 근데 그 우병우가 사실 뭐 정권을 망하게 하는데 일조를 했다 해서 우병우 사퇴론 같은 게 계속 나왔잖아요. 근데 당시 여권에서도 나오고 근데 우병우가 계속 버텼단 말이에요. 버텼는데 나중에 이제 여론이 너무 악화되고 탄핵 지경까지 가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물러나는데 그때 당시 김재원 정무수석이 자기는 물러나는 대상이 아닌데 그냥 같이 이제 자기가 우병우를 데리고 나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자들한테 알리면서 같이 네. 동반 사퇴를 해요. 그랬구나. 근데 그게 어떤 의미였냐면 우병우는 이제 등 때밀려 나가는 건데 김재원은 난파선에서 탈출한 거죠, 자기가. 야.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하나는 원래 친박들이 좋아도 안 했는데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김재원 의원을 좋아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 뭔가 좀 이렇게 그 약삭 빠른 행동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예전에 되게 있는, 의지하고 네. 의존한 거 맞아요. 왜냐하면 그 룰 협상할 때도 보면 자기가 나와서 했으니까. 근데 그 이번에도 보면 선거 나가고 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절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본인도 지금 안 팔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식의 인물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직전까지는 김문수 대선 후보의 비서실장도 지냈고 김문수랑 막역한 사이로 보이지만 지금 대표도 뭣도 아닌 김문수를 상대로 김재원 최고위원이 표면할 수도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뭐 굳이 대놓고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뭐 슬슬 이제 어떻게 되냐면 당내 주류 쪽으로 접근하는 모습들은 보이겠죠. 당장 뭐 첫날 최고위원 이야기 계속 하는데 뭐 첫날 최고위원 전에 이제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뭐 이 당 대표가 정하면 그 입장이 잘 따를 거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친윤석열이라고 본인이 계속 이게 최고위원 같은 데서 막 윤석열 그 네. 감싸는 발언들을 하는데 정작 친윤들은 끼워주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본인은 그 이야기도 했더라고요. 친윤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자기가 봤을 때는 윤석열을 진짜 무지 좋아하는 호윤이다라고 하는데 친윤 쪽에서는 저 무슨 소리냐라는 반응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그 도움이 되니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양반이 막 정광훈 가가지고 막 이거 자꾸 하는데 그 정도로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예전에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생각을 해봤었는데 이제 예전에는 어쨌든 친박의 그늘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근데 친박 의원들은 사실 김재원을 좋아하지 않아. 네. 어쨌든 친박에는 그늘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무 그늘도 없고 본인을 받아주는 데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꾸 주류로 가는 거죠. 그리고 지난 그 대선에서 김문수 도운 거는 본인이 이제 대구시장 나가려고 한 것이고 네. 김문수도 어쨌든 김재원은 전략가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는 건 모두가 다 알고 더 있으니까. 봤죠, 솔직히 본인도. 예, 네. 그러니까 어차피 정치의 공간이라는데 도의가 어디 있습니까? 서로 도움되니까 이해관계가 맞아서 서로 한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번에 김문수 낙선한 게 김재원한테 정말 뼈아픈 일일 거예요. 왜냐하면 몸 바쳐 도왔는데. 맞아요. 그래서 당에서도 그런 소문이 돌았잖아요. 김문수 경북지사, 뭐 김재원 대구시장 이런 시나리오가 계속 돌았었는데 이제 적어도 그건 못 하게 된 거고 앞으로도 김문수 후보가 김재원 그 최고위원을 도와줄 수 있는 자리에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되게 회의적인 게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당의 민심이 별로 안 좋아서 만약에 김문수를 떠받치고 있던 강성 당원들이 돌아섰다면 김문수 후보는 아마 당에서 뭐 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은 그동안 자기가 들인 노력이 이제 헛물켠게 되는 거죠. 아니 두 분 같은 경우에는 김재원 최고위원을 혹시 그 만나본 경험이 좀 있으십니까? 저는 아마 만나본 것 같은데 이게 뭐 개인적으로 오랜 시간 만나본 것 같지는 않고요. 그때 제가 당시 이제 새누리당 출입 잠깐 할 때는 네. 아마 정무수석으로 아마 갈 때쯤 아니었나 싶긴 하고 그리고 뭐 이제 아까 뭐 이용욱 기자가 이 김재원 최고위 별명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분에 대한 평가들은 별명을 보면 사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뭐 꾀돌이라는 말도 있었고 그 전에 뭐 전략가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보면 약간 별명이 좀 안 좋은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뭐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이 사람 보면서 이제 뭐 뱀재원이라는 얘기까지 하잖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머리는 좋지만 그게 나쁜 머리라는 속식으로 얘기를 하고 뭐 이준석하고 되게 양수기니까 이준석은 뭐 척키라고 했잖아요. 뭐 얼굴 보면서 이렇게 약간 근데 이게 지금 이번 뭐 사선까지 했지만 사선 되는 과정을 보면 이 그 김재원 최고 그 이야기도 하죠. 자기가 이제 사선 최고위원이지만 1등부터 4등까지 다 해봤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4등으로 겨우 턱걸이 됐잖아요. 야, 그렇죠. 그리고 이제 찬탄파인 김근식 후보랑 아슬아슬하게 이제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 김근식 후보가 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있을 정도로 그 보면 이분이 어떻게 보면 자기 어떤 지지 기반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갈수록 이제 영향력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맞는 그래서 말이네. 당에서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른바 강성당원들이 찍으려고 딱 보니까 이 김재원은 너무 이제 오래돼가지고 신선도는 떨어지고 이거 어떻게 할지 잘 모르고 좀 의심스러운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막 그 나머지 최고위원으로 나온 사람들은 약간 듣보잡도 많고 이 강서구청장 했던 김태훈과 이 사람 찍기에는 좀 이상하고 애매하고. 차라리 김민수 뭐 아마 그 전당대회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연설 되게 잘하고 시원시원합니다. 시원시원하게. 그래서 그러니까 차라리 김민수 같은 새로운 얼굴 한번 찍어주자. 그리고 전환기 씨도 사실 김민수를 사실 낙점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갔으니까 어떻게 보면 김재원 최고의 어떤 입지라는 게 상당히 지금 좁아 있는 상태죠. 네, 그 김재원 최고위원 얘기를 좀 해봤는데 그리고 이제 최고위원 선거에서 3등 최고위원이죠. 양양자 최고위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양양자 최고위원 국민의힘에서 보는 게 굉장히 어색해 보이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용 선배? 상당히 어색하죠. 그래서 이제 민주당 쪽에 오랜만에 저도 요새 이 프로를 하면서 전화를 돌리게 전화를 되는데, 많이 하게 되는데 그냥 그럴 줄 알았다. 뭐 약간 대단히 보수적인 사람이다. 원래 기업 출신이고 그래서 그때 영입이 된 것도 2016년 총선 때 영입이 된 거잖아요. 그때 이제 문재인 그렇습니다. 전 대통령 시절 대표였는데 그때 안철수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서 호남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이제 인재를 막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마침 양양자 전 의원이 서사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고졸 출신으로 삼성에서 뭐 임원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호남 출신이고 그래서 이제 영입을 한 거죠. 해서 세운데 이제 처음엔 지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그 다음 선거에서는 이기죠. 상대는 천정배 전 의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천정배 전 의원은 사실 거물이잖아요. 그렇죠. 나는 천정배를 이긴 사람 이러면서 본인이 스스로 좀 붕 떠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네. 근데 이제 당시 이제 이 양양자 의원의 시각으로 한번 풀어보면 이 본인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삼성이라는 뭐 기자들 만나서도 그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삼성 같은 뭐 몇십억 받는 연봉 벌이고 여기까지 왔는데 자기 대우를 제대로 못하고 이 광주 당시 이제 지역구 의원들에서도 민주당 내에서 약간 본인이 왕따 당했다. 맞아요. 뭐 그런 이런 흐름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실제로 이제 2016년인가요? 그때 이제 민주당 당 전당대회에서 이제 여성 위원장인가 도전할 때 당시 이제 상대편 후보가 유은혜 의원이었습니다. 근데 이른바 이제 86 세력들이 유은혜 의원을 거의 밀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되게 근데 실제로는 양양자 의원이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약간 좀 이
기존 이 민주당 주류 세력에 대한 이런 좀 약간 반감이 반감? 있고 네.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분이 이제 당 탈당했던 이유가 이 보좌진 성추행 사건 때문에 탈당을 하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뭐 알고 봤더니 이 보좌진이 자기 뭐 외사촌인가 그렇기도 하고 이분이 약간 2차 가해했다라는 이야기도 했는데 본인이 이제 기자들 만나서 하는 소리는 2차 가해 아니고 그 당에서 잠깐 이제 PAS라고 탈당해라고 탈당했는데 독당도 안 시켜주고 이게 뭐냐라고 해가지고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라는 말을 기자들한테 떠들고 다녔는데 이 당내에서 이 양양자 의원의 시각을 보면 이제 자기는 되게 피해자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양양자 의원이 약간 과도한 삼성팔이를 한다고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하는 게 제가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이제 삼성 임원에 전화해가지고 현황을 좀 알아봤어요. 지금 삼성전자에 임원이 몇 명이나 있냐 그랬더니 지금 검색을 해보더니 1,100명 좀 넘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상무가 몇 명이야 그랬더니 800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양양자 의원은 삼성전자의 상무 출신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삼성전자에서 800명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과다하게 삼성 대표성을 가지고 여러 자리에서 자신이 굉장한 상징성이 있는 것처럼 장사를 했던 거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민주당에서 좀 먹혔던 건데 사실 냉정하게 돌아보면은 기업인 입장에 돌아보면은 과도한 자찬일 수도 있는 거죠. 이 상황이. 물론 이분이 여성 출신이고 그 상고를 졸업했고 생산 라인에 들어갔다가 발탁이 돼서 엔지니어로서 눈에 띄어가지고 임원이 된 건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었다는 인정은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과도하게 삼성팔이를 하는 것 같다. 이런 부분을 좀 객관적으로 짚어볼 필요가 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삼성이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본인의 삼성팔이를 통해서 삼성을 도와주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으로. 뭐 지난 정부에서도 삼성 관련된 반도체 관련된 업무를 맡아가지고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공생관계가 있기 때문에 놔두는 것이지 삼성전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양양자는 절대 아니다. 이런 말씀 정도는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하간 이분이 보면은 그 정치적 궤적이 민주당이 출발해가지고 개혁신당 갔다가 이번에 국민의힘 갔는데 정말로 다양한 궤적은 맞잖아요 이게. 그 이제 김진우 기자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양양자 전 의원이 민주당의 피해 의식이 있다. 그래서 이제 양양자 전 의원을 탈당한 과정을 제가 좀 이제 다시 한번 뭐 복기를 해보고 물어봤는데 이게 나오는 얘기하고 아무튼 진실은 좀 다르고 이게 이제 민주당 쪽 얘기입니다. 그때 왜 검수한 대선에서 패하고 나서 검수완박법 처리하려고 당시 무소속으로 나가 있던 양양자 의원을 민주당에서 사보임 시켜서 기재에 의해서 법사위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걸 처리하려면 안건 조정위를 넘겨야 되는데 무소속 의원이 필요가 하대요. 그래서 양양자 의원이 필요해서 양양자 의원을 어쨌든 막 좀 회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 친문 뭐 중심 재선인가 삼선 의원이 양양자 의원한테 이제 복당을 약속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약속하고 이제 그래서 법사위로 옮긴 건데 네. 양양자 의원이 이제 뭐 좀 들어줄 것처럼 하고 자꾸 회의하니까 본인이 가진 칩을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당에서 공식 사과해라, 나 출당시킨 거, 아니 탈당시킨 거,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요구 조건을 계속 올렸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좀 질질 끌려가다가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양양자 의원이 그냥 에라 어차피 정권도 넘어갔으니까 이제 그쪽으로 가버렸다. 이게 이제 민주당 쪽 이야기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민주당에서는 우리가 민정부에 탈당시켜서 할 줄 몰랐지, 뭐 약간 이런 그런 느낌도 있으면서. 아, 자기들도 할 말 많다. 뭐 이런 얘기를 그렇겠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대선은 또 이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랑 치르고 본인 총선 출마도 용인갑에 개혁신당 후보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이제 지난 대선 때는 또 이제 국민의힘에 들어와 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김문수 후보를 돕게 되는 그런 양태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뭐 자기가 이제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이 뭐라고 해나요? 그러니까 뭐 기회주의적 행보를 보였다라는 그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분이 보면. 그리고 이제 이번에도 사실 이제 그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뭐 그 당시 이제 대선 도전하고 이번에 이제 최고위원 도전하는 게 이제 경기 용인 쪽인가요? 용인갑입니다. 그쪽에 네. 이제 지난번에 이제 실패했는데 거기가 지금 네. 이상식 의원이 지금 이제 뭐 선거법인가 걸려가지고 아웃될 경우에 재보고를 노려가지고. 그렇죠. 근데 네. 이번에 뭐 2심에서 사실 살아났습니다. 살아나니까 네. 이게 약간 붕 떠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냐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양양자 최고가 이 찬탄파로 불리긴 하지만 반탄파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찬탄파 아니다. 언제 얼마든지 이 사람 이렇게 안고 이동하는 갈수 있다. 사람이기 왜냐하면 때문에. 이해관계가 걸려 있으면 언제든지 숙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행보를 봐도 그렇고 네.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이
이제 뭐말 나온 김에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할까 싶은데 이분이 이제 아까 그 삼성 출신 이야기도 하고 뭐 자기 자랑 많이 하고 그러는데 기자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좀 이야기 들어보면 이제 그 당시 이제 초선 처음 됐을 때 기자들 만난 기자들한테 딱 만나자마자 자기가 그 이야기를 했다더라고요. 자기 꿈이 대통령이다. 내가 이 저기 더 큰 꿈을 꿀 게 아니면 왜 연봉 몇십억 포기하고 여기 왔겠냐라고 해서 기자들 그 말 들은 모 기자가 엄청 충격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자기 객관화가 안 된다는 평가를 좀 하고 그리고 실제로 아까 뭐 이준석 개혁신당으로 합당하잖아요. 네. 그때 이제 이준석 그 의원 어머니랑 이름이 같아요. 성은 다른데 향자입니다. 향자. 향자. 그래서 뭐 자기가 무슨 말을 하냐면 이름이 같다고 내 이준석을 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탈당했죠. 김진우 기자가 대선 얘기하니까 저도 들은 게 이분이 이제 2016년도에 영입이 돼서 그 총선에서 천정배 의원한테 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원외 최고위원이 됩니다. 근데 2011년 대선을 앞두고 자기가 최고위원을 중간에 사퇴하고 대선에 나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당 대표가 사퇴하고 대선에 나가는 경우는 있어도 최고위원이 사퇴하고 없죠. 나가는 경우는 없다는 예.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말리고 심지어 그때 이제 모 최고위원이 그분이 이제 원외 인사였는데 거의 뭐 그냥 그 앞에서 이제 좀 급도 안 되는 게 뭐 이런 아니, 식의 그렇겠죠, 당연히. 그때 이제 네. 그래서 느낀 게 굉장히 큰 꿈을 꾸고 사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되게 지멋에 좀 겨워 있다. 네. 이런 표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용인갑 그 선거고 나서 정리를 좀 해드리면은 저도 이제 그 삼성에서 들은 얘기인데 제가 삼성에다 물어봤어요. 왜 양양자가 경기 용인갑으로 뜬금없이 출마를 했고 앞으로도 계속 하려고 하냐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온대요. 그래가지고 삼성하고 SK 하이닉스가 입주하다 보니까 그리고 용인 여러 지역구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동네는 또 맞대요. 유권자 지형이.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라는 그런 것들을 등에 업고 삼성 임원 출신이 본인을 PRI가 가장 좋은 지역구가 여기인데 여기가 재밌는 게 경찰 출신의 이상식 의원이 이번에 들어와 있었던 거고 항소심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재보선을 안 가도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건데 여기에 또 국민의힘의 당협위원장이 누구냐? 윤석열의 측근인 이원모예요. 그러니까 이원모는 누굽니까? 인사비서관도 하고 공직기강 비서관까지 했잖아요. 이원모가 최근에 이제 사진 보면은 SNS에 열심히 지역을 다닙니다. 그 이유가 차후 선거를 예비한 것도 있지만 양양자가 왔기 때문이기도 할 거예요. 왜냐? 용인갑의 후보는 한 명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네. 뭐 저는 양양자 의원을 편들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이원모 전 비서관이 계속 정치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죠. 약간, 왜냐하면 제가 그때 이제 논설위원실에 있을 때인데 그 와이프께서 그 전용기 탔다고 뉴스가 나와서 제가 그때 김진우 기자 정치부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밤에 기억이 날 거예요. 밤에 전화해서 야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고 막 그렇죠. 제가 네. 그걸 광분을 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짓이라고. 이게 국정농단 국정사유화다 그러면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보면 본인이 좋은 지역구만 계속 내리 꽂아주는데 이제 아무 보호막도 없는데 여기 이마에 윤석열 써 있는데 그러니까요. 정치하기가 좀 쉽지 않. 근데 그 묘한 않을까? 구도라는 게 어쨌든 예. 간에 이제 그 양양자 같은 경우에는 그 탄핵에 찬성한 찬탄파라고 돼 있긴 하잖아요. 외양상으로는. 근데 이원문 당연히 반탄파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도부는 주류가 반탄파란 말이에요. 그럼 용인갑에 예를 들면 당협위원장을 정해야 돼. 그럼 묘한 정체성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아까 김준선이 말씀하신 대로 양양자가 갈아타면 깔끔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만약에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는 순간에는 이원모하고도 또 묘한 경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좀 말씀드리는 거고. 용인 그 지역구 저희 주민들만 불쌍한 거죠. 뭐. 그러니까요, 네. 그런 상황인데, 이제는 이제 여러 최고위원들, 선출직 최고위원들 얘기하고 있는데, 그 청년 최고위원이죠? 그 우재준 의원. 이분이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정보는 두 분도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우재준 의원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저도 네. 이거 뭐 원고대로 읽어야 되는데 일단 서울대 정치학과 나오고 경북대 그 로스쿨에서 법학 전문 석사 학위해서 변호사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개발 뭐 재건축 분야 전문 변호사로 활동을 했고요. 지난해 총선 때 이제 그 공천을 받은 건데 당시 뭐 현역 양금희 의원 그다음에 그 서울신문 기자 출신인 정광삼 전 그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을 이기고 대통령 이제 공천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들어와서는 약간 뭐 친한동훈계로 해서 네. 지난 그 대선 때 지난 그 대표 경선 때도 친한동훈계 자기 이제 방 보좌관을 보내는 식으로 해서 그 한동훈 대표를 지원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불법 계엄 때 그 해제 결의안에 표결에 참여를 한 18명 의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늘 얘기하는 게 이제
탄핵소추 윤석열 계엄은 잘못됐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는데 정작 이제 계엄 해제에는 참석을 했지만 탄핵소추 표결에는 2번 다 불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한 번 뭐 탄핵 사유는 인정하지만 지역구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또 한 게 뭐냐면 그 동대구역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는 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중적이죠. 그래서 네. 이분을 보면서 느낀 건 국민의힘 그 그냥 소장파 의원들 행보를 보면 돼요. 그러니까 생각은 그건 아니야 분명히 아닌데 이제 그만한 결기는 없고 국민의힘 그 속성대로 이제 좀 나는 뭐 소장파다 하는데 하는 거 보면은 별거 하는 거 차이가 없고 없네. 그냥 말만 좀 찔끔찔끔 하는 거죠. 이번에 이제 이 청년 최고위원 된 과정을 좀 보면 이제 이 상대편 이제 후보가 손수조 이제 그렇죠. 지역위원장인가요? 뭐 후보였는데 사실은 손수조 후보가 이제 박근혜 키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제 이 우재중 의원은 현역 의원이고 그래서 우재중 의원이 쉽게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되게 붙었습니다. 이게 보면 왜냐하면 그 이제 차이 없이 이 박근혜 키즈 대표적인 게 또 이준석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준석은 지금 뭐 당 대표 의원까지 했는데 손수조 불쌍하다는 여론들이 꽤 있었어요. 그 어떻게 보면 이 우재중 의원이 제대로 이제 대응을 못한 것도 있는 거죠. 그렇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이분이 뭐 찬탄파라고 하는 약간 뭐 양양재 의원하고 조금 비슷한 것 같은데 찬탄파지만 강성 찬탄파라고 하기는 뭐합니다. 이게 맞아요. 김은식 저기 후보하고는 좀 다르게 이거 보면 이제 선거운동 기간에도 찬성파 반대파 입장 모두 이해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합해서 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게 또 있습니다. 이분 보니까 전환기 씨 제자예요. 그 저기 어디야 이 대구 유신학원에서 한국지리 국사 수업을 전환기 씨한테 들어서요. 그래서 이제 출마할 때 전환길 선생님께 보낸 편지를 국회에서 낭독을 합니다. 그래서 낭독할 때 보면 선생님의 계엄을 뭐 긍정하는 취지 발언은 이제 네. 오해와 잘못된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이 좀 제자들 인생을 아끼는 모습으로 돌아와 달라라고 사실상 이제 약간 반대지만 선생님에 대한 애틋한 애정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도저도 아닌 당에서 네. 아 이게 보니까 전환기에 대해서 약간 애정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걸로 이겼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보면. 일단 지역구가 대구기 때문에 그거 생각하면 이제 이상은 절대 못 나갈 겁니다. 아니 근데 저도 이제 사실은 제가 학과 후배인 거잖아요. 그래 저도 이제 그 학과 이분을 알 법한 분들한테 좀 차이가 저는 있기 때문에 물어봤더니 일단 그렇게 얘기했대. 국회의원이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아니 그냥 신청서 냈는데 됐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솔직히 말해서 겸손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구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 되려고 하면 그냥 신청서 내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공천이 네. 되는 게 이제 당선이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암투와 그리고 거기야말로 이제 장유유서가 살아있는 아주 예의 범절의 당이기 때문에 중진들의 고인물이 되게 좀 깊게 고여 있어요. 그래서 신예가 들어가서 사실 좀 자기 공천받고 자기 자리를 얻기가 쉽지 않죠. 근데 다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국민 뭐 추천제가 약간 뭐 변화하는 모습 보여주겠다고 해가지고 이 5곳을 이제 국민 추천제 지역구로 정해요. 네. 그래서 이제 대구 북구갑, 동구 군위갑, 서울 강남합을 그다음에 이제 뭐 울산 남구갑인데 그래서 이제 새로운 뭐 인물을 선발하겠다라고 하면서 뭐 이렇게 뭐 도덕성과 뭐 능력이라든가 사회 공헌도 이런 거 따진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 어떤 것들이 개입해서 우재준 의원이 당선된지는 뭐 정확히 알 수 그러니까요. 네. 없죠. 다만 이제 그 한 가지 재밌는 게 그 당시에 이 5곳 중에 한 곳이 이 울산 남구갑인데 남구갑에 신청해가지고 된 사람이 지금 이제 민주당 가 있는 김상우 의원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약간 네. 어떤 의미에서는 좀 새로운 얼굴 좀 뽑겠다는 네. 취지는 조금 발휘를 뭐 한 그럴 거죠. 수 있긴 하겠네요. 그때 뭐 한동훈 네. 대표 시절이니까 충분히 좀 그런 가능성은 좀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그리고 국회에서 봤던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뉴진스 한이를 좋아한대요. 그래가지고 그 환노위원이었거든요. 국회 환노위 활동할 때 지난해 국감 때 한이가 왔잖아요. 그렇죠. 왔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그 기사를 찾아봤더니 정말 국민의힘에서 안 할 법한 워딩을 한 게 이번 사건의 본질은 연예인들이 노동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 국민의힘 의원 같지 않은 발언을 한 거 아닙니까 이게. 물론 본인 개인의 소신일 수도 있겠지만은 약간 팬심이 작용한 약간 거 아니에요? 팬심이 작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주변에 본 사람들 그렇게 들었다고 하니까 뭐 진상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다는 거고 여간 그 우재준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고위원이 됐으니까 좀 시시비비는 가려서 말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뭐 이도저도 아니게 뭐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하면 됩니까 이 정치인이? 그 늘 말씀드리지만 국민의힘에서 어떤 결기를 보여서 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은 동네고요. 더더군다나 이제 우재준 의원 지역구가 대구기 때문에 더 이상 나가기는 아마 어려울 것으로 굉장히 저는 강하게 이제 단언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이상도 나가기는 본인이 어려울 거예요. 그냥 대구에서 그러면 안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국민의힘 이른바 청년 정치인들의 모습들을 계속 봐왔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뭐 네. 전뭐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 실천으로 뭘 했던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잘 모르겠고 말만 번들이게 하다 끝나는 정치인, 청년 정치인 되게 많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뭐 지난 대선 때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사람 아시지 않습니까? 김용태 의원. 당사의 시책도 애매하게 내놓고 결국 그건 하나도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 청년 정치인을 대표로 하는 사람도 이렇게 안 되는데 이 이제 우재주 의원이 과연 이 반탄파 중심의 이 당 지도부에서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그리고 청년 최고위원이라는 게 당 최고위 의사결정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는지도 좀 의심스럽고요.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인물비상구의 시그니처 코너죠. 한 줄 평으로 마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용우 선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국민의힘 새 지도부는 배신자들이다. 그래서 뭐 대한민국을 후퇴시키고 국민에게 총풀이를 껴는 내란 생활을 옹호하는 행위가 이제 네. 국민과 국가에 대한 배신이고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배신자들이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 봐도 장동혁 대표는 이제 한동훈에 대한 뭐 배신이고 김재원은 박근혜에 대한 배신. 그다음에 뭐 이제 양양자는 민주당에 대한 배신. 그래서 뭐 개개인의 배신 이력들도 화려합니다. 그래서 뭐 이분들을 배신자들이라고 칭해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네.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김진우 선배는요? 이 국민의힘에서 과거 이제 술자리에서 많이 하던 건배사가 있습니다. 뭐 이 선배가 잘 아실 거니까 제가 한번 선창하면 후창해 주십시오. 자, 이 멤버 리멤버. 그게 이제 이 건배사를 과연 연말 송년회에서 국민의힘이 과연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좀 들고요. 이 장동혁 대표가 전대리에 있을 때 그 말했더라고요. 함께 라면을 끓이자.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이 재료들 가지고 과연 맛있는 라면이 완성될 수 있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 뭐 하나 갑자기 이제 라면 얘기하니까 음식 얘기가 생각나서 하나 더 붙이면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국민의힘에서 돌았던 말이 하나 있으면 떠오릅니다. 그게 똥맛 카레냐 카레맛 똥이냐 그게 문제다. 알겠습니다. 정치부 기자들의 본격 정치인 사담의 인물비상구는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경향TV 커뮤니티에 방문하셔가지고요. 보고 싶은 정치인, 듣고 싶은 정치인 이름을 적어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용욱 기자, 김준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준 여러분 감사합니다.